어느 거울에 최진사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최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내일이 딸만 5이었던 최진사가 말년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다. 이 아들이 한 달 후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기에 최진사는 혹시나 먼 길을 가는 동안 아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이 되어 주변 거울에서 가장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보게, 내 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무탈이 다녀올 것 같은가? 그것이 말입니다. 이거 참, 뭐 안 좋은 게 있는 건가? 어서 말해보게나. 대감마님, 제가 점을 쳐보니 이번에 아드님께 과거에 급제하실 걸로 보입니다. 허허허,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일세. 그런데 애군이 함께 끼어있어 타지에서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 그럼 어쩔 수 없군. 이번 과거엔 보내지 말아야 하겠군. 이게 또 이번에 과거를 보지 않으면 아드님은 영영 과거에 급제를 못하는 운인지라. 하하, 이를 어쩐다. 대감마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드님과 나이며 체격이며 비슷한 양반인 총각을 한 명 구해 아드님과 함께 한양으로 보내되 과거를 보는 날 전까지 이 총각이 아드님 행세를 하게 하고 아드님을 수발드는 하인으로 보여지게 한다면 이 애군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진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행랑방에 기거하는 머슴으로 보이는 총각 하나를 불렀다. 이 머슴은 최진사가 알고 지내던 양반의 아들인데 집안이 몰락하면서 부모 형제들은 모두 죽고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전락하자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자신의 집에서 머슴처럼 집안일을 시키고 있었다. 이번에 내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는데 함께 가거라 라고 말을 꺼낸 최진사는 점쟁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자신의 아들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네가 이리해 준다면 밖에 나가서 가정도 끓이고 살 수 있게 돌아오면 내가 가진 땅을 좀 떼어주마. 그리 해주겠느냐? 정말이십니까? 네네, 그리 하겠습니다, 진사 어르신. 두말 않고 이 머슴은 최진사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따른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몇 주 전에 이 머슴이 최진사가 찾아갔던 점쟁이를 찾아갔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불행한 일만 겹치는 자신의 운세가 어찌 될지 궁금해 자신이 모아둔 세경을 모두 탈탈 털어 점을 쳤는데 이보게, 조만간 한양 갈 일이 생길 것이네. 그리 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네. 그래야 자네의 불행이 끝날 게야. 라고 점쟁이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후가 되어 최진사의 아들과 머슴은 한양으로 올라왔다. 과거 시험이 있기 전날 밤에도 최진사가 하란 대로 옷차림을 바꿔 입은 최진사의 아들과 머슴은 밖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서 숙박하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간 길이 엉뚱한 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지나가는 행인도 잘 보이지 않는 밤중이 되어버렸다. 그때 덩치가 산만하고 험악하게 생긴 사내 셋이 두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그중 한 명이 과거 시험 보러 온 선비인가? 라고 선비 차림을 한 머슴에게 물었다. 그렇기는 한데 그게? 라고 머슴이 머뭇머뭇 대답하자 사내 셋은 곧바로 커다란 가죽 자루를 꺼내더니 머슴을 획 하고 가볍게 들어올려 자루에 넣었다. 그러더니 머슴 차림을 한 최진사의 아들에게는 넌 그냥 보내줄 테니 어서 썩 꺼지거라. 포도청에 알리거나 하면 알지? 라고 겁박하였다. 그러자 최진사의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다. 혹시 총각 보쌈인가? 이리 보쌈 당하면 다 죽는다던데? 이놈의 점쟁이 불행이 끝난다는 게 죽는다는 건가? 라고 자루 안에서 생각한 머슴이
이보시오, 난 과거를 보러 온 선비가 아니라오. 사실 가지 있던 머슴이. 라고 말하자 사내들은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도착하기도 전에 저승 구경할게야. 라고 겁박하였다. 1시경쯤 후 어딘지도 모를 곳에 도착하여 자르를 풀어주자 머슴은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휘둥그레지게 어마하게 큰 집에 들어온 건 한밤중인데도 알 수 있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로 저승으로 가게 될 테니 하라는 대로 잘 하라고. 라는 말을 남기고 사내셋은 사라져버렸다. 머슴은 바로 집안에 요정이 하라는 대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어느 방 안으로 들여보내졌는데 그곳에는 비단금침 3이불이 깔려 있었고 주한상과 함께 젊은 여인이 하나 앉아 있었다. 여인은 아무 말이 없이 이 머슴에게 술을 여러 잔 따라주었는데 머슴은 아까 저승 가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사내들의 말이 떠올라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연거푸어 받아 마셨다. 긴장이 좀 풀리자 이내 취기가 확 오른 머슴은 가까이 다가온 여인의 얼굴을 보게 되자 너무도 아름다운지라 그래? 어차피 죽게 될 거라면 이리 총각으로 죽을 수는 없지. 2판 4판 나도 모르겠다. 라고 결심한 뒤 여인을 끌어안고 이불 위로 올라갔다. 여인도 기다렸다는 듯이 머슴을 안고 함께 몸으로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내 시간이 좀 지나자 호응 정도가 아니라 여인은 머슴을 끌어안고서 기다려왔다는 듯이 자신의 욕정을 마음껏 채우는 것이었다. 시간이 더 지나도 계속해서 여인은 욕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자 머슴도 아직 남은 기운도 많은데 잘됐다 생각하고 오늘 밤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인과의 운우지정을 이어갔다. 시간이 흘러 여인이 잠자리에 만족한 것처럼 보이자 깊은 밤이 지나 새벽닭이 울고 있었다. 머슴은 모든 힘을 짜내서 바로 쓰러질 정도로 녹초가 되어버렸다. 곧바로 머슴은 여인에게 총각보쌈을 잘못해왔다고 생각하면서 목숨이라도 살려주지 않을까 하여 자신은 과거 벌어온 선비와 옷을 바꿔 입은 그 집 머슴이라고 말하였다. 그때 여종이 문 밖에서 마님,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옵니다. 라고 말하자 여인은 쪽진머리를 하고 비녀까지 꽂더니 머슴을 향해 은근한 미소를 짓고 문 밖으로 사라졌다. 이를 본 머슴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혼인을 한 여인이 외간 남자와 일이할 수 있다면 혹시 과부? 그럼 처녀들 시집 보내기 전 과부 되지 말라고 한다는 내가 아는 총각보쌈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건 무슨? 그렇게 중얼중얼 말을 하다 머슴은 기운이 빠져 기절하듯 이불로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보니 자신이 어젯밤 자루에 담겨졌던 그곳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금덩이가 7개 쥐어져 있었다. 자신이 어젯밤 과부와 나누었던 운우지정의 횟수만큼 말이다. 알고 보니 얼마 전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제가금지법이 시행되어 재혼을 못하게 된 양반과 여인들이 지방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을 보쌈해 하룻밤 욕종을 채우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머슴은 과거에 급제한 최진사의 아들과 돌아와 기분 좋게 최진사에게 약속받은 땅에다 집까지 더하여 얻게 되었고 한양에서 얻게 된 금덩어리로 장사를 시작하여 큰 돈을 벌고 양반 신분도 복권되어 그토록 소망하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행운을 쭉 이어서 얻게 되었다고